여러분들을 퍼스트 클래스로 만들어줄 방송 투자 캠퍼스의 홍반장입니다. 반도체 전쟁의 본격화, 반도체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반도체가 중요한 건 다들 알죠, 그죠? 근데 반도체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싸움이 날 일인가?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정말 엄청난 내막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1970년대 IBM,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다음 모토로라, 인텔 등 미국 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주도권을 쥐었고, 그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는 필립스, 지멘스. 지금 필립스, 지멘스는 다들 업종 전환을 했죠, 그죠, 여러분들? 그다음에 NEC, 도시바, 히타치 일본 기업들이 그 뒤를 따라가는. 이 당시에는 반도체가 뭐냐면 이제 메모리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메모리도 기술이 아주 낮은 메모리.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 미국 쪽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쪽에서 메모리에서 이제 좀 더 하이 버전을 가면서 지금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 얘기하죠. 이런 쪽으로 이제 주력을 잡는 거고, 이 남는 메모리를 누가 가져가냐 하면 바로 일본 기업들이 이제 독주를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언제냐면 1980년대에서 1990년 초까지 독주가 있었죠. 이때 일본이 급성장하면서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해외에 막 사고 막 이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와이 절반은 일본 땅이다 막 이렇게 하면 그 정도로 잘 나갔던 일본이었어요. 그렇게 되다가 1990년대 중반 미국이 다시 주도권을 되찾. 근데 그 주도권을 되찾은 부분이 메모리 쪽이 아니고 비메모리 쪽으로 해서 시스템 쪽으로 해서 주도를 잡고, 이 일본기의 독주를 누가 가냐 하면 이제 한국하고 대만. 이때 이제 했던 게 삼성전자, 지금은 이름 바뀌었지만 현대전자, LG전자 이런 쪽이었어요. 그래서 대만은 TSMC겠지, 그죠? 그렇게 이런 메모리 쪽이 신흥 강자하고, 미국은 주도권 비메모리, 인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정점을 찍은 회사를 보시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1900 중반부터 2000년도 이제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오면서 인텔 다음으로 점유율 2위를 찾아오고, 2010년도, 20년도 인텔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일본 기업들 90년대 초반만 해도, 그 중반만 해도 반도체 메모리 1위에서 5위까지 3개에서 4개는 다 일본에서 했어요. 근데 하나 둘씩 없어지더니 지금은 이제 싸그리 없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의 형태, 어떻게 보면 메모리 쪽에 시스템 쪽에 강자는 미국이 되는 거고, 메모리 쪽의 강자는 한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운드리 쪽의 강자는 대만이 되고, 대신 일본은 어떻게 살아남는 전략을 택했다. 종합 이런 부품에서는 안 되겠다. 종합 부품은 어떻게 보면 TSMC나 삼성전자, 인텔 이런 회사를 보면 되겠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비전이 없다. 그렇게 해서 반도체 소재 장비 쪽으로 넘어간 게 되겠죠. 히스토리가 이제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기서 이 시점에서 이제 이 페립스라든지 시스템 파운드리 이쪽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이게 무기화가 되면서 정말 무기를 갖고 있어 이기는 게 아니고 반도체를 갖고 있으면 이기는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자, 이 주요국들의 세계 반도체 점유율을 보시면, 자, 미국 같은 경우가 죽었다 하시지만 보시면 2010년도에 48%에서 2019년도 지금도 그렇고 별로 죽지를 않았어요. 워낙 인텔이라는 강력한 주제가 있고, 그다음 텍사스 있죠, 마이크론 있죠, 최근에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 떠오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가장 돈이 되는 분들은 미국이 여전히 반도체에서 갖고 있다. 부품 공장이라든지 소재 이런 쪽이 미국이 안 갖고, 왜냐하면 그게 크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반도체의 중심은 미국이다. 그 다음이 가장 이제 지금까지는 좋았던 게 한국이었죠. 한국도 보시면 2010년도 14%에서 2020년 19% 죽지도 않았어요. 근데 메모리는 점점 단가가 낮아지면서 돈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반대로 대만 같은 경우가 메모리에서 삼성의 DC가 파운드리 쪽에 특화를 시킨 거죠. 그런데 이제 점점점, 근데 파운드리는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 메모리는 가격이 갈수록 떨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대만의 TSMC와 삼성전자의 지금 가장 강력한 차이점이다. 유럽도 보시면 비중이 비슷해요. 근데 미국이 치고 나가자 유럽도 지금
반도체법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 반도체 시장 구성을 한번 보자. 여러분들 삼성전자 정말 대단하다고 알고 있고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 메모리 비중이 26.7%밖에 안 하는데 그런데도 세계 1, 2위를 다투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반도체 비중을 보시면 메모리가 26.7이고 시스템이 73.3, 압도적으로 시스템이 우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 쪽만 보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가 더 강력하다고 생각하셨겠지만 시스템이 강력하게 더 압도적. 그리고 이 비중은 점점 시스템 쪽으로 넘어지고, 메모리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 많이 사용해서 그렇지, 지금 중국 뭐 인도 이런 쪽이 있지만 중국 인도들이 기술, 특히 중국제 기술이 올라온다면 메모리 비중은 계속.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시스템 쪽으로 파운더리 쪽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어쨌든 이런 돈을 벌려면 그죠, 반도체를 해야 되는데, 자, 미국이 먼저 스타트를 했어요. 그죠? 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하기 위해서 반도체 관련법을 만들면서 여기 한 530억 달러가 이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자, 미국으로 모두 오라, 미국 중심의 반도체를 만듭시다. 거기에는 미국이라는 큰 경제 시장도, 주요 시장도 있지만, 여기에 또 하나 아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미국이 페립스 쪽에 갖고 있는 특허, 그래? 그러면 너희들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거 하나라도 쓰면 너희들 하나도 안 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간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시작한데, 어쨌든 이 미국이 내세운 거는 자, 중국을 견제하자 이런 거였어요. 자, 여러분들은 아시다시피 이 중국과 이런 견제, 갈등, 미중 이런 무역 전쟁은 201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8년도 기억나시죠? 트럼프, 그죠? 트럼프가 신자유주의를 선포하면서 중국의 대대적인 간세를 팍 퍼부었어. 그러니까 이 시진핑 가만히 있으면 시진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들이 하면 우리도 한다. 그러면서 여기에 간세를 퍼부면서 시작된 무역 전쟁. 그래서 여러분들 2018년부터 2019년 시장이 솔직히 많이 안 좋았었어요. 그러다가 가뜩이나 안 좋았는데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더 안 좋아져버렸죠. 그때 각국에서 돈을 엄청나게 퍼부면서 시장이 다시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그 중심에 반도체가 있다는 겁니다. 자, 미국이 어쨌든 이런 그 반도체법을 만들면서 지금 어떤 전략을 선택을 했냐 하면, 반도체 원천 기술은 미국, 그러니까 페립스를 해서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요렇게 한다, 요렇게 하고, 메모리 쪽 물품은 한국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이 비메모리 쪽은 타이완 TSMC 너희가 해. 그리고 여기 그 관련된 소재 부품 일본이 하라. 요렇게 해서 4개국이 칩포를 형성하는데, 이 칩포가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냐면요, 먼저 미국 보시면 반도체 설계 연구 개발 같은 경우는 12% 돼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허 같은 경우는 미국이 80에서 90%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압도적이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제조 생산 비중은 28%지만 아시다시피 더 올라가면 40에서 50까지. 자,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22대 있지만 여기도 올라가면 지금 더 올라갔죠. 거의 지연은 7, 80 되는 것 같아요, 이제요. 제조 장비 소재 같은 경우는 핵심 제조 장비, 물론 독일도 있고 네덜란드도 있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 가장 강력해요. 그래서 이 네 나라가 시스템적으로 합치면 비중이 얼마나 차지하느냐? 80에서 90%를 차지합니다. 이 네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보면 시스템 메모리 쪽에 반도체 생산이 안 된다. 그만큼 힘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긴장을 하고 여기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 관련해서 반도체 칩포 동맹 가입 의견을 보면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문제. 앞서 얘기했던 8, 90%를 차지하다 보니까 가기는 당연히 가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렸죠. 반도체 설계 기술, 장비, EDA 룰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협력을 해야지만 반도체를 원활하게 만들 수 있다. 미국을 척치고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위태롭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칩4 가입을 안 하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보다 훨씬 큰 규제가, 이 얘기가 앞서 얘기했던 특허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국만 계속
안고 있기에는 아주 중국은 그 메모리 싼 것만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중국이 사드 할 때 보복을 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희청거렸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중국 때문에 희청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 여러분들 이거는 잘 모르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듯이 미국이 지금까지 반도체 관련 특허를 80에서 90%를 갖고 있었다면 2020년도에 발표된 중국의 반도체 특허가 전 세계 반도체 특허의 55%를 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만 8천 개 정도 특허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중에서 중국이 3만 4천 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미국이 특허를 갖고 지금이 중심은 미국이 맞지만 미래에는 중국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런 중국을 그냥 미국한테만 간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야. 단기적으로는 정답이 되겠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도태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특히나 패립 쪽에 약한 쪽은 이런 특허 쪽에 항상 목매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 지금 이어지는데 미국만 간다? 이런 부분들이 위험하고 반도체가 지금 그만큼 각국이 앞다투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중국이 지금 한참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기업 마이크론의 첫 기업을 제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제재를 하니까 미국 쪽에서는 중국을 계속 실을 말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안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인데 우리나라에게 이 마이크론에 빠지더라도 여기에 동참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도 죽을 팔자인데 그리고 중국이 지금 하는 부분 그렇게 고급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만에 하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이제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지금 첫 제재를 했다는 것은 중국 정부가 뒤에 재고를 많이 갖다 놨다는 얘기예요. 재고가 어느 정도 소진될 때까지는 중국이 계속 좀 강하게 미국과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어쨌든 중국의 시안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번에 1년 정도 더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암암리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각국의 이 반도체는 점점점 전략 물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전략 물자가 된 반도체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반도체 규모의 경제가 점점점 심화되고 커지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산업이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막대한 투자비가 되는데 이게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보다는 앞서 치포처럼 이렇게 뭉쳐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가령 5mm 공정이 65mm 공정 대비 약 20배 가까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서로 효율적으로 협력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반도체법이라고 전략 물자 좀 하자.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가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예전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전기, 전자, IT 딱 여기에만 쓰인다 이렇게 국한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앞서 차량용 반도체 차에도 들어가고 지금 뭐 모든 제품 그러니까 기계식에 되는 모든 제품의 반도체가 돼. 앞으로 이제 뭐 전략형 반도체, AI용 반도체, 메타 이런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반도체 양은 점점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강해진 경제정을 바탕으로 중국이 이제 위기 질서 중국을 퍼내주는데 이거를 막아야 된다. 이 막는 무기가 뭐가 됩니까? 반도체가 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뭐 석유, 오일 이런 것도 할 수, 왜냐하면 중국은 자급자족이 되는 나라예요. 그죠? 자급자족이 내고 뭐 석유나 이런 것은 자기 나라도 나지만 뒤에 있는 러시아한테 받아올 수, 이걸로 막을 수가 없어. 근데 반도체를 막는다면, 반도체는 이제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데 이걸 막는다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전략 물자가 되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미국에서 촉발된 이 반도체 전쟁의 숨은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이렇게 미국 쪽을 보면, 자, 미국이 석유가 핵심 전략 물자가 아니라는 건 우리 아프가니스탄 철수를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사우디하고 이제 척가져졌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중동을 지키면서 이 석유를 핵심 가치로 사용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대체적으로 페트로 위안화가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미국이 더 달러가 훨씬 더 많지만 이제 오히려 중동의 이런 나라들은 중국과 결합하면서 페트로 위안화를 내세우면서 이 위안화 위상을 더 높게 간다는 거죠. 이런 시점이 되니까 미국은 당연히 미국의 핵심 전략 물자를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석유보다는 반도체로 이 핵심 전략 물자로 이 어떻게 보면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반도체 달러라고 얘기했지. 반도체가 달러가 되어야지만 미국이 제1의 절대 강국, 지금처럼 기축통화의 1위 국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도 지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석유, 반도체, 그리고 이 다음 코스에 있는 이 핵심 전략 물자를 안다면 우리 여러분들 투자에 핵심이 안 되겠습니까?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을까, 그죠? 이 다음 것도 한번 저도 생각나고 또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건데 끊임없이 방송해드릴까 한번 보시고요. 석유에서 반도체 미국 핵심 전략 물자의 이동을 이 반도체법과 그걸 교묘하게 정치적 이런 효과를 노리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과 유럽의 위기감입니다. 겉으로는 중국을 내세워서 자, 중국을 반대해서 우리 반도체 우리끼리 자유시장에서 뭉쳐야 됩니다. 유럽도 뭉쳐야 됩니다.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반도체가 공급이 특히 차량용 반도체 공급에서 자동차를 못 만들었어요. 그죠? 우리도 자동차 못 만들어서 한 1년 넘게, 그죠? 1년에서 짧으면 1년, 길면 1년 6개월 동안 신규 자동차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살펴보니까 이 반도체 물류 공급망이 아시아가 80%고 미국, 유럽은 20%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되는 것만 하고 있었는데 와, 이게 코로나 터지면서 한번 해보니까 와, 이거 반도체 제2, 제3 코로나 터지면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라도 아시아 국가들이 뭉쳐버리면 이 미국, 유럽들은 이제 선진국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아시아가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위기감이 고조가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는 좀 안타깝다. 제가 이렇게 자료 조사 연구하면서 그러면 중국이 조금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 일본도 정말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 반도체법이 미국과 유럽들이 엄청난 돈을 쓰면서 하잖아요. 하지만 아시아 국가다 보면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 그에 못지않는 돈을 쓰고 있거든요. 여기에 관련된 아시아만의 힘을 한번 가진다면 미국이 지금처럼 저렇게 강하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 기술 우리 공장했는데 이거 보안 유료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여달라. 기술 유출을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정 이익이 플러스 이상 나면 그 이익은 절반씩 나누자.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아시아끼리 어느 정도 뭉친 다음에 그래 미국이 이런 수모들을 알고 있다면 하면 되는데 참 그 이념이 뭔지, 그죠? 참 그게 궁금합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미국의 기축통화 유지입니다. 앞서 이런 부분들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 달러가 59.8% 세계 외환보 유통합의 유통 확실합니다. 50%는 절대가 아니고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2.8%밖에 유로나 엔화 파운드보다 더 적은. 그런데 지금 뭐 물론 중국이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좀 죽긴 죽었지만 지금 2030년에서 2035년 되면 미국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기축통화를 유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5일을 살 보니까 5일 갖고는 이제 기축통화 유지가 안 되겠는 거야. 지금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고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안 되겠고 지금 러시아가 또 천연가스에서 많이 더 커버렸거든요. 중국이 그쪽에서 싼 원료를 공급을 받으면서 경제에 계속 이거 갖고는 무기화가 되지 않는다. 예전만큼 석유를 무기화시키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 이번 코로나 터지면 반도체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구나. 앞으로는 반도체 달러를 만들면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이런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죠.